안녕하십니까, 지초입니다. 첫사랑 소금천에게 무안과 창피를 당한 박문수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밥이라도 먹고 가라는 소금천의 모친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부은을 삭히지 못해 길거리를 한참 배회하던 박문수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처녀와 마주쳤습니다. 처녀는 박문수를 바라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지를 처음 보시나 왜 그리 뚫어지게 보는 겐가? 박문수는 화가 나 있던 터라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박서방님이라는 분과 너무나 닮으셨기에 저도 모르게 그만. 박문수는 자신을 알아보는 처녀가 누구인가 싶어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아, 춘심이 아닌가? 춘심은 동원에서 물 깃는 일을 하는 관비인데 얼굴이 박색인지라 마을 남자들로부터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박문수는 그런 춘심이 불쌍하여 하룻밤을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벌써 10년 전의 일이라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나를 알아보겠느냐? 박문수가 아는 척을 하였습니다. 그럼 진정 박서방님이시옵니까요? 그런데 옷차림이. 서방님, 여기서 이렇게 계실 게 아니라 누추하지만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춘심은 박문수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서방님, 어찌 일이 되셨단 말입니까? 눈물까지 흘리며 묻는 춘심에게 박문수는 다 내가 못난 탓이지. 한양으로 올라가 공부는 아니하고 허구한 날 기생집이다, 투전판이다, 넋이 팔려 다녔으니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네. 소녀가 서방님이 가신 후 지금까지 정성 들여 기도했거늘 이 무슨 헛된 일이란 말입니까? 춘심은 정성껏 상을 차려 박문수에게 대접하고는 낡고 해진 옷을 벗기고 자신이 직접 지어놓은 새 옷으로 갈아 입혔습니다. 박문수는 춘심이의 지극한 마음에 감동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 박문수가 춘심이가 깔아준 새 이부자리에 들이누워 이 고을 탐관오리인 병사도를 어찌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밤에 그릇을 깨는 것이냐? 소녀, 서방님이 떠나신 날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정화수를 담아놓고 오직 서방님의 건강과 장원급제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헛된 일임을 알았으니 이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며 춘심이는 비오듯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습니다. 아, 내가 장원급제한 것이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구나. 박문수는 그토록 지극한 춘심의 정성에 감동하였습니다. 다음날 박문수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병사도의 생일잔치가 열리는 촉성루로 나갔습니다. 박문수의 행색을 본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사도 역시 불쾌했지만 행색이 남루해도 양반의 차림새이고 또 자신의 생일인 만큼 한 구석에 박문수의 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병사도 옆에 있던 소금천도 불쾌한 얼굴로 박문수를 노려보더니 이내 표정을 바꾸어 자정에 손님들에게 술잔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녀가 한 잔 올리겠으니 기분을 푸시고 즐거이 노시지요. 잠시 후 박문수 앞에도 상이 차려졌는데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보잘것없는 음식들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허허, 누구의 상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하거늘 어찌하여 이 상은 변변치 못한 것들만 있단 말인가? 같은 양반도 이리 푸대접하는데 평민들의 대접은 오죽할꼬. 박문수는 모두가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저놈이 남의 잔치에 와서 못하는 말이 없구나. 왜? 내가 말을 잘못하였소? 그래도 저놈이 여봐라 저놈을 내치거라. 병사또가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매복해 있던 포졸들이 함성을 지르며 의사 출두요, 암행의사 출두요 하는 소리에 병사또의 생일 잔치는 삽시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박문수는 탐관오리인 병사또는 하옥한 후에 한양으로 압송케 하였고 사또와 결탁하여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은 지방 유지들도 죄과에 따라 형벌을 내리고 소금천은 악덕한 여인이라 하여 곤장을 치게 하였고 그의 모친에게는 도리를 아는 여인이라 하여 상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 포졸들이 춘심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박문수는 그녀에게 달려가 손을 잡고는 자신의 옆에 앉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자 박문수는 그간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부덕을 아는 진정한 여인이로다. 박문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춘심이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춘심이의 신분을 관비해서 평민으로 올려주고 부한 상금을 주어 편히 지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 일을 마친 박문수는 또다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암행의 길을 떠나갑니다. 감사합니다.